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 5 시간입니다. 일단 오늘 발표됐던 경제지표 하나 체크를 하고 주요 기업 이슈들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의 건설협회와 웰스파고가 함께 진행을 하는 주택건설지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11월 들어서 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시장의 예상치인 42 그리고 전월 때 보여줬던 43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인 46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 가장 큰 지출 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이 되겠죠. 이러한 주택을 더 구매하겠다라는 구매 심리가 최근 들어서 강해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면서 미국 경제 안에서도 자신감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지표를 놓고 로이터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에 규제 완화로 보다 많은 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시장이 기대하면서 향후 6개월간의 주택 판매 기대치가 2년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미주택건설협회의 칼리스 회장 같은 경우는 건설업체들이 상하원에서 공화당이 더 많은 권력을 확보하게 되면 주택과 아파트 건설에 상당한 규제 완화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이에 대한 기대감이 향후 6개월의 주택 판매 기대치를 크게 상승시켰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로버트 디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업계의 심리가 상당히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력의 부족과 건축 부지 공급의 제한 그리고 자재 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소비자들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현재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외 기업 이슈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월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올해 들어서만 S&P 500 지수 20% 가까운 지수 상승을 보였는데 내년에는 더 좋을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해서 월가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가장 먼저 모건 스탠리 측의 입증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기업 친화적인 정책 덕분에 강력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입장인데요. S&P 500 지수가 2025년에 6,500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마이클 윌슨 모건 스탠리 시장 전략가의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이는 현재 수준에서 약 10% 정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새 정부가 결합해서 시장 심리를 광범위하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 하에 완화된 기업 규제 체계가 투자 심리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BMO 캐피탈은 모건 스탠리보다 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BMO 캐피탈은 S&P 500 지수가 내년에 6,7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현재 내년에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이 $275로 예상이 된다며 올해보다도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향후 수년 동안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지난 50년의 역사적 추이를 봤을 때 강세장은 통상적으로 6년 정도 지속이 됐는데 지금은 그 강세장 막 3년째 접어들어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통계적으로 6년간의 강세장에서 초반의 3년이 가장 약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앞으로 다가올 3년 추가적인 급등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23% 현재 넘게 상승해 있는 상황이고 2년 연속으로 20%의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남은 3년 동안 추가적인 강세 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같이 점검을 해보시고요. 자, 그런 가운데 이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 간밤에는 출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주말 동안 나왔던 이슈 때문에 장 초반부터 급락하는 모습이 엔비디아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요. 블랙웰의 과열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인 양산에 대한 계획이 차질이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일단 시장은 하락으로 오늘 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제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오는 20일에 발표되는 실적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82% 급증한 331억 3천만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높은 증가세이긴 하지만 지난 6개 분기 중에는 가장
낮은 성장률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 1월로 끝나는 4분기 성장률 또한 블랙웰 칩의 판매 일부를 포함해도 매출 성장이 67%로 더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블랙웰 칩의 출시와 판매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분기 그리고 그 다음 분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는 리스크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주말 사이 엔비디아는 새로운 프로세서 아키텍처인 블랙웰 시리즈 제품이 설계상의 결함으로 렉과 결합될 때 과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죠. 생산과 출하가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현재 시장의 한 분석가는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 엔비디아 지금은 모든 게 블랙웰에 달려있다라고 평가를 할 만큼 지금은 블랙웰이 해줘야 되는 위치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일단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블랙웰 매출 최소 50억 원에서 많게는 130억 달러까지 편차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분석가와 투자자들은 그럼에도 엔비디아의 주요 GPU, 그래픽 처리 장치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계속해서 강력한 모멘텀을 이어갈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빅테크 기업들이 지속적인 AI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엔비디아는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죠. 그 다음 세대 모델이 언제 출하가 될지 또 본격적으로 대규모 양산이 매출로 꽂히는 시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일단은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해서 점검을 해보시죠. 자, 엔비디아가 이렇게 주춤하는 사이에 오늘도 테슬라는 장중에 7%까지 껑충 주가가 올라오면서 홀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이번에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코멘트가 나오면서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전반적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들에게는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연방 규제 체계를 교통부의 우선순위 중에 하나로 삼을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주 단위로 규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연방 차원에서 통합된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라는 게 그 계획이고요. 완전 자율주행 규제가 완화되면 이 기술의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에게는 가장 득이 될 수가 있겠죠. 실제 지난달에 테슬라는 무인 로봇택시를 공개를 했고 26년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현재 주무부처인 미 교통부 산하의 도로교통안전국은 이 제조업체가 허가받은 연간 배치가 자율주행 차량의 2,500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테슬라 강세론자인 웨드부시의 분석가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사이버 택시나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한 테슬라의 황금 경로가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겼고요. 여전히 테슬라 주식을 놓고는 매수 급등으로 평가를 하고 목표 주가는 $400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말에 트럼프 정부가 미국 안에서 팔리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는 것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전기차와 관련된 성장 둔화가 나올 수는 있지만 또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의 상황은 면밀히 주시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테슬라 급등한 채 마무리를 지었는데 트럼프의 수혜가 계속될 수 있을지 함께 주목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가장 많은 기업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상장사 중 한 곳이죠. 지난 한 주 동안 비트코인을 6억 원 넘게 다시 매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어제 이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의 트위터에 올라온 글을 확인하시면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 위에 초록 색깔로 표시가 된 점이 있는데요. 이 점이 있는 지점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수한 구간을 표시를 한 겁니다. 다만 어제 올린 글을 확인을 해봤을 때 우리는 이 초록색 점이 더 필요하다라는 코멘트를 남기면서 지난주에 이미 6조 원어치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지만 추가적으로 매수할 의향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면서 잠깐이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91,000달러까지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또 속보로 전해진 것은 트럼프 앤 미디어 테크놀로지에서 이 암호화폐 거래소인 벡트를 인수할 수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적자 흐름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부진한 실적을 가지고 왔었는데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계속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까지는 B2B 위주로 거래를 하던 거래소였는데 이번에 인수 이후로 B2C로 전환이 된다면 추가적인 유동량과 거래량이 급증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출렁임도 없이 비트코인은 일단 9만 달러 선 위에서 가격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